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신 법정클럽.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대신에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신 법정클럽이에요. 예, 신유진 변호사는 재판 일정으로 못 나왔고 김윤우 변호사는 요즘에 방송 좀 하시더라고요. 익숙해졌어요? 아니요. 그 변호사 하기 전에 판사 하셨는데 일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판사들이. 예. 변호사 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좀 남습니까? 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경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3월 달에 그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 그 다음에 김 전 시장 동생, 이 양반들이 이제 뭐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선정할 거 강요했다 이래가지고, 직권남용 혐의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해서 이제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사 지휘했던 그 황운하 청장이죠. 직권남용, 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서 이제 고소고발 돼가지고 울산지검에 있다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죠. 예. 이 표적 수사다. 뭐 이런 주장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검찰은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이 자료를 울산지검으로 넘겼다. 울산지청으로 넘겼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뭐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뭐 그냥 뭐 그거를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자면 황운하 청장 인터뷰나 이런 걸로 보자면 황운하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얘기로는 이건 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첩보를 경찰에 넘긴 걸로. 그래서 울산지청으로 직접 뭐가 왔다 이런 그 해명은 아니고요. 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 이 말이 지금 방금 하셨다는 예, 얘기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본청으로 경찰청 본청으로 넘겼고 황운하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받아서 수사한 거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청와대에 그 관련한 비위가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로 넘겼다. 이게 어떻게 표적 수사 잘못된 혐의 뭐 이런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수사냐, 그다음에 무고한 사람에 대한 수사냐,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거 불기소 이유서가 99쪽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도 지역 업체 중에 그 경쟁 관계에 있던 데를 빼고 한 군데만 그 쪼개기 후원을 2014년부터 해왔던 그 업체만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 업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라고 그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을 압박했던 사실까지는 그 검찰도 인정을 하는데 그 면담을 하게 된 것이 지역업체 참여 권장하는 조례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서 불기소를 했고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정치자금법 얘기는 빼고 비서실장이 직접 결제한 골프 비용에 대한 카드 내역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불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윗선까지 못 간 것이 어떤 실패한 수사냐 무고한 사람에 대한 수사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예. 여기 관련해서 쪼개기 후원했던 사람들 그 레미콘 업체나 울산 SK 관련해서 전기 공급한 업체나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쪼개기 후원으로 징역 6월이 구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패한 수사를 꼭 이렇게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 무고한데 지금 뭐 권력이 나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혐의 가능합니까? 그래서 좀 뭐 정말로 그랬다고 하면 예, 그랬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황운하 청장도 걸려 있지만 예. 그 타겟은 결국 그 화살표가
지칭하고 있는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건 예.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이거 보면 볼수록 뭐 절차는 더 따져보고 해야 될 부분, 사실관계는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정말 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지금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왜 인디안들이 기우제 지내는 게 우리는 비가 반드시 기우제를 지나면 비가 온다. 왜 비가 오느냐 했더니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면 되니까.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꼬리가 나올 때까지 우린 계속하겠다. 예,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나왔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조금 이따 예.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재수 건 관련해서도 2월 달에 불거진 사건인데 10개월 지나서 지금 다시 수사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작년에 불거진 작년에 사건이에요. 사건인데, 이 울산 예. 김기현 전 그렇죠. 시장도 작년 3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때 이미 그 황운하 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이미 다 고소고발 다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유재수 건도 올 2월 달에 예.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다시 꺼내 들었어요. 예. 이게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슨 파란 주머니 빨간 주머니 갖고 있다가 뭐 비 오면은 빨간 주머니, 불 나면은 파란 주머니 하는 것처럼 주머니에다가 쥐고 있다가 뭐 하여튼간에 조국 전 장관을 그 구속하거나 기소할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을 계속 하나씩 터트려 나갈 것 같다라는 합리적 추정이 듭니다. 뭐 영화에서 보듯이 캐비넷에 넣어놨던 것 빼오고 이런 하나 느낌. 빼오고 예. 또 하나 빼오고. 그렇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지금 아마 다음 총선에 나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거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은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던데 법적으로. 이게 이제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 그 훈령에 따르면은 그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징계받기 전에 사표부터 확 내버리고 징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의원 면직 자기가 이제 사표 내는 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수사 중에는 사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 2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2월 달에 이미 있었던 올 2월이 아니라 작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수사도 안 하고 나 제발 수사해달라라고 했는데도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형식적으로 지금 수사 중이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피선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저는 예. 오히려 좀 부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연스럽게 해봅시다.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지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수뢰우 부정처사, 김영란법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구속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법정형이 수뢰우 부정처사 같은 경우 1년 이상이고 벌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범죄가 좀 중대한 편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이 이제 무직이고 또 자식이 외국에 있는 것 때문에 좀 사회적 유대 관계가 좀 전보다 약해진 걸로 봐서 도주 우려에 있어서 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무마했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또 증거 인멸 염려 같은 경우도 딱히 이제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네.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인이 금품 수수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대가성이 없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죠. 예, 그게 가장 핵심인데 주요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뭐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도 있겠지만 법리상의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이 범죄가 소명되고 인정하고 있다. 근데 뭐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 관련돼서 조금 더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유 전 부시장 같은 경우 이미 사실관계 다 대부분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인정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또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 특가법상 뇌물 아니거든요. 예. 다 쪼개져 있어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새벽쯤에 나옵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 뭐 보통 오늘 새벽, 오늘 밤 늦게 나오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하려는 것 같다. 별건으로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신 변호사 말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이거 너무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백원우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 다 이제 연관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조국 장관 이 유재수 사건은 언론의 보도 태도들을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윗선 얘기를 자꾸 해요. 예.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윗선이라고 하면은 그럼 대통령실장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인가? 예. 아니거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표적에 놓고 조국을 거쳐 문재인까지 표적에 놓고 이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언론도 그런 태도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든 그 윗선이든 감찰을 무마시켰다.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쉽겠느냐. 사실 법원 검찰의 관행상 비위가 있는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 사표로 끝나고 수사 안 했던 관행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없애자고 해서 규정을 만들었지만 좀 이문정 부장검사님이 고발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검사님 같은 경우에 사표 내고 나가니까 지금 이문정 부장검사님이 그 외에도 고발을 했고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이런 건 범죄도 안 된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말하자면 일선 경찰에서도 어떤 범죄가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거 아닐 것 같으면 훈방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다 문제 삼는 거랑 한 가지인 거거든요. 예.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 거다 지금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혐의가 있어도 그거를 사표 받고 끝내자 이렇게 했던 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일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권력 비리로 규정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확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장관을 에게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계속해서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으로는 정경심 씨와 관련해서 엮어가지고 공모한 걸로 해서 공범으로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약간 뭐랄까 그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건질 게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건은 조국 수석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예. 약간 끝까지 갈 거다 아마 이거. 계속해서 뭔가 또 나올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도 해보죠. 정경심 교수 재판 기소장 내용 불일치 병합해서 재판할 수 없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 실행자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경심 교수는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판사가 조목조목 검찰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판사 출신이시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기소 후에 압수수색한 거는 증거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판례로 확립돼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도 판례로 확립돼 있는 건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새로운 법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판례를 알면서도 지금 검찰이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판례를 알면서도 판례를 위반한 수사를 지금 대놓고 한 거거든요. 검찰이 알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판례는 기본이니까요. 네. 우스쿨 학생들도 다 합니다. 네네. 그 판례를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했고 법원에 대해서 우리는 판례를 위반했지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이건 정말 새로운 법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차 공소장 관련해서 그 2차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그 동양대 총장 그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하는 1차 공소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제가 쭉 드렸던 말씀이 1차 공소장 이거 완전 사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건 공소장 변경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일시, 범행 방법, 그다음에 공모 누구랑 같이 했느냐, 행위자 이게 다 틀렸거든요. 그럼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변경 범위 안에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거든 뒤에 거든 그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는 한 건은 무조건 공소기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공소권 남용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고요. 표적 수사했다는 걸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판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직 판사 출신이니까. 구하라 씨 전 연인 있죠. 최종범 씨의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성관계 영상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그래서 2차 가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증거 제출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증거 조사를 요구한 건지 뭐 제가 정확히 동영상 증거를 네, 그거는 원래 유죄를 받으려면은 무조건 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검찰 쪽에서 증거 조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이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였고 그다음에 촬영할 때 시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알고 찍었는지 모르고 찍었는지 시선이 한 번도 카메라 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좀 심리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게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피고인이 동의하에 찍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촬영 사실 알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은 이 영상에 그 촬영 대상인 사람의 시선이 카메라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다 거의 다 친고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보게 하려면은 그냥 해당 부분만 고소 취소해버리면은 재판부에서 본래도 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고죄를 다 폐지하고 나니까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 이 영상을 확인하지 않을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심의에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게 이 범죄 혐의가 뭐냐면 그런 동영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찍었고 당시에 뭐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인정되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결문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도 그런 동영상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었죠. 예.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적인 동영상을 가지고 이거를 유포해서 너 연예인 인생 다 망치겠다라고 했던 협박과 관련된 것이 협의 사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건 재판부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비공개 재판이라고 했지만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틀어서 보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전 저로서는 조금 과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그 재판장에서 틀자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 비공개로 봤다. 예, 비공개로 했다는 거죠. 비공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공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 있죠. 뭐 피해자 변호사나 그다음에 그 가해자 변호사, 그다음에 법원 직원분들 이렇게 다 계셨을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그게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 씨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판결문 이렇게 보면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났고 구하라 씨가 먼저 연락했고 고인이 먼저 뭐 같이 지내자고 했고 그다음에 뭐 성관계를 가졌었고 등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부간간죄도 인정하거든요. 같이 동거하고 살았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약간 갈렸는데 청취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